예, 갑은 그 소유의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을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을이 지금 누구죠?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대리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죠. 하지만 소멸사유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가능하죠. 다른 약정이 가능해서 만약에 을이 사망하더라도 을의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승계된다는 약정은 가능하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약정이 있나요? 그런 얘기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멸사유라서 소멸합니다. 2번 볼까요? 이것도 답이네요. 바로 X. 2번 봅시다. 그러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건물의 매매계약 약정, 잔금 수령권이 있습니다. 대리인. 아주 쉬운 문제죠. 갑의 수권행위는 묵시적, 수권행위는 방금 얘기했죠. 법률적이니까 불효식 행위로서 묵시적인 의사표시도 가능합니다. 4번 볼까요? 을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갑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죠. 그러니까 지금 임의 대리권이죠. 임의 대리권. 법정 대리권이 아닙니다. 임의 대리권 같은 경우에는 특유한 소멸사유가 2개 더 있는데 그게 뭐죠? 수권행위 철회죠. 그래서 소멸합니다. 5번 봅시다.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건물 매수하는 게 뭐죠? 자기 계약. 근데 자기 계약은 원칙으로 금지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이 있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이것도 답인데요? 변제하지 못한다. 그냥 변제할 수 있죠. 왜 그렇죠? 자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죠? 자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금전 채무가 있는데,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있는데, 그 본인한테 바로 자기가 대리 행위를 함으로써 그 금전 채권을 수령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기 계약인데, 채무의 이행행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본인의 허락 없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맞을 수도 있는데 채무 이행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이 허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2번 볼까요? 금전 소비대 개혁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에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해제 권한이 대리인한테 일반적으로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볼까요? 잔금. 그러니까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기한을 연장해 줄 권한. 있죠? 그죠? 하지만 해제권 없죠? 그 다음에 채무를 면제해 줄 거. 면제해 주는 거. 이런 거 못하죠? 그 다음에 또 뭘 못하죠? 취소권 같은 거. 직접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제할 권과 맞습니다. 그죠? 그런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이거 계속 나오네요. 쉽습니다. 대리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도 맞죠? 이건 대리권 제한의 문제인데요. 대리 수인이에요. 그러면 뭐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 하라고 그런 제한을 둘 수가 있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죠. 그 조문에서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5번 권한을 전하는 그 대리권의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조문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대리는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 또는 개량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쉽게 나오네요. 넘어가 볼까요? 4번 봅시다. 4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의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틀린 것은 이것은 쭉 마치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과정이죠. 삼명관계가 그리면 되는 거죠. 갑을 병.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을,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으로, 또 나왔네요. 예, 중도금 장부 수령 권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병이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해제 둘이서 했죠. 그러면 우리가 대리권에서는 그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 거죠? 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했지만 그 효과는 이 당사자들한테 효과가 기속이 되죠. 그게 이제 대리제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기속이 되기 때문에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해제가 되면 이제 손해배상이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나와요. 이 손해배상이 발생한다는 걸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병은 을에게 효과를 대리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손해배상은 갑에게 청구를 해야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거. 답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이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을은 특별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을. 대리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죠. 본인만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맞습니다. 해지할 수 없죠.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 그죠?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효과. 해제 효과가 또 원상회복가 있는데, 이때는 이 당사자가 부담하는 거 맞겠죠? 대리인이 부담하는 거 아니죠? 효과는 당사자, 갑과 병. 네, 맞습니다.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 대금 연기 권한 있죠. 우리가 아까 쭉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연기 권한 있습니다. 권한을 가집니다. 대리인을 갖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대리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치고 한다고 했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맞습니다.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승낙을 얻어서 선임했다고 하네요. 유효하게 선임한 거죠. 그래서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의 책임이 없나요? 승낙을 얻어서 선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죠? 선임 감독상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고 본인의 지시에 쫓아가지고 그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다운이 돼가지고 통지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답 2번 나왔습니다. 3번 봅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을 했답니다. 특별한 사정이면 그 복대리인권은 소멸하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을 했어요. 소멸합니다. 왜 이게 맞는 거죠?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대리권 소멸 사유에서 이 조문에 있습니다. 소멸 사유가. 근데 복대리권 같은 경우에는 좀 소멸 사유가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고 했죠.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 선임했고 이 복대리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본인이고요. 대리권 소멸 사유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본인의 사망, 그죠? 본인의 사망, 본인 측에서는 사망, 그리고 대리인은 뭐죠? 대리인의 사망, 파산, 그 다음에 성년후견 선고죠. 성년후견. 이런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대리를 얘기하면서 두 번을 거쳐야 돼요. 두 번을. 무슨 얘기냐면 이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당연히 이게 적용이 돼서 본인의 사망, 여기서는 복대리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파산, 복대리인의 성년후견 심판. 여기서 이제 나오고요. 우리가 이 복대리권 설명하면서 복대리권은 이 대리권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이 대리권자가 수요를 한 거라서 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월할 수 없고 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할 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할 때도 이 복대리권이 소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공통사유를 보면 또 뭐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지금 이것은 일반 규정을 본 거고, 이제 여기 있을 때 복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 여기서 한번 나오고, 여기서는 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파산, 성년후견도 이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이 사유가 발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이 소멸하니까 이 경우도 소멸 사유가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리인이 사망한 거죠. 대리인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한 거죠. 대리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맞는 얘기죠? 4번 봅시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 예, 그렇죠.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이 자유입니다. 자유. 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봤고요. 4번만 한번 더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을다시가 복대리인이죠. 복대리인이 성질이 뭐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이 사람이 복대리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죠?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뭐 똑같은 얘기네. 뭐 을이 하든 을다시가 하든 똑같은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보면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판례를 보는 게 더 이해를 하기 쉽겠네요. 이 을이 이 병과 대리 행위를 했어요. 근데 무권 대리라는 건데, 무권 대리. 이 사람이 무권 대리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 행위를 한 거예요. 이 경우에 우리가 129조 표현대리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 129조 표현대리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대리권이 소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표현대리 책임을 묻는 거예요. 병이 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29조 표현대리인데, 만약에 이 대리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대리권을 소멸했어요.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소멸 후에,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 그러면 이 사람은 대리권이 없는 자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무권 대리죠. 복대리인인데 무권 대리인 복대리인이죠. 무권 대리인 복대리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병이자는 우리 계속 거래를 해왔던 을이 좀 힘이 붙었는지 이 사람을 선임했다고 하네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복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랑 계속 거래를 해왔으니까. 거래를 해왔으니까 이 사람도 믿은 거죠. 이 사람에 의해서 선임됐으니까. 대리인에서 선임됐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거래 행위도 이렇게 129조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계약을 해도. 네, 그게 이제 판례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3번, 지금 4번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나왔고요.